사람들이 연애에 관해 가장 큰 고민을 하는 지점이 어딜까요? 연애 중인 사람들은 제외하고요.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 과연 저 인간이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이게 가장 큰 고민이겠죠. 아닌가? 나 혼자 착각인가? 이런 거를 가장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인터넷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봅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에다가 막 검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상 그러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막 남자의 호감 신호 이런 걸 쳐봐요. 그죠? 이러면은 이게 쭉 뜬단 말이에요. 뭐 파마를 하고 나타난다. 파마를 하고 나타나? 뭐 그럴 수 있죠. 뭐 여자만 모르는 남자의 호감 신호. 뭐 이런 거 막 떠요. 제 영상도 뜨네요. 이거 보세요. 좋은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런 거를 막 쳐서 본단 말이에요. 다 훌륭한 영상들입니다. 다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있잖아요. 근본적인 원리가 궁금하지 않냐고요. 왜 남자 놈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리가, 그 본능이 궁금하지 않냐고요. 이 남자의 본능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책인 욕망의 진화, 이 책이거든요. 이 되게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남녀의 본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을 해볼게요. 오늘부터는 그리고 영상을 좀 이런 식으로 찍어볼까 합니다. 제가 제외 컨설팅 사업을 때려쳤죠. 나중에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이 유튜브 채널 관련해서는 영상 제작에만 각을 잡고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상을 좀 많이 대충 찍었어요. 열심히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좀 정성 들여서 찍겠습니다. 미스터 비스트 딱 기다려. 미스터 비스트 구독자 뭐 금방 따라잡겠죠? 구독자 몇 명이야? 보면은 구독자가 3억 명이네요. 오늘 영상을 전부 다 보시면 남자의 본능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욕망의 진화, 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영상을 찍겠다고 했죠. 여러분들 혹시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 제가 예전에 독서 모임 같은 것도 가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남자 만나려면 그런 거 많이 가셔야 돼요. 그죠? 소모임 어플 알죠? 그걸로 저도 독서 모임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8명이 왔었는데 7명이 저 빼고 7명이 전부 문학소설을 들고 온 거예요. 아니 나만 비문학책이야. 그리고 7명 중에 4명이 달라고트 꿈 백화점을 들고 왔어요. 뭔지 아세요? 달라고트 꿈 백화점.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였죠.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보통 어떤 문학책이 유행한다. 그러면 그건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근데 비문학책은 좀 인기가 덜한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욕망의 진화 이거 되게 두꺼운 책이거든요. 보이세요? 이게 말이 돼요? 굉장히 두껍죠. 이거 있으면 집에 도둑도 안 들어와요. 도둑질하다가 이걸로 머리 맞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사람들이 잘 안 읽어요. 근데 이 책에 남녀의 본능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진화와 생존에 관해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어.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이 방식이 되게 비효율적이야.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 이상한 관습이 남아있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동물의 진화 과정도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굉장히 쓸모없고 비효율적인 본능이 인간에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비효율적인 본능이 밀당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밀당 같은 게 애초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냥 가가지고 야 너 나 좋아해? 응 나는 너랑 호작질을 하길 원해. 그래? 우리 그럼 한 사발이 하러. 솔직하게 말하는 본능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간의 본능이 안 그래요. 괜히 이상한 본능들이 끼어 있어서 비효율적인 밀당 전략 같은 것들이 필요해지는 거라고요. 그죠? 하지만 그게 예전에 인간이 동굴에 살던 시절에 수렵과 채집을 하던 시절에 그때는 이제 그런 본능들이 되게 유용했던 본능일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생긴 본능이라고요. 그럼 그 이유를 생각하고 파헤치다 보면 인간의 본능이 잘 보이기 시작해요.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호감을 보일 때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다 이해가 되고 훤히 보이는 거죠. 진화적인 관점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진화적인 관점. 자, 욕망의 진화라는 책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미시간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 수백 명에게 조사를 합니다.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사용하는 유혹 전술을 적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유혹 전술을 서술해보세요. 이런 거를 대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답을 적어서 냈어요. 자기가 성취한 업적 자랑하기, 그 다음에 일터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말하기, 먼저 시선 맞추기, 옷을 섹시하게 입기, 이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 다양한 답변들을 범주화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되게 단순한 결론이 나왔어요. 남자들이 쓰는 주요한 어필 전략, 이게 뭐였냐면 확실한 자원을 과시하는 것.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 책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중에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어필하기, 돈 자랑하기, 비싼 차 몰고 다니기,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런 거를 과장해서 말하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남자들이 많이 쓰는 어필 전략은 경쟁자의 자원을 깎아내리기. 요게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어필 전략이었어요. 책의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경쟁자가 궁핍하고 돈이 없고 야심이 없다고 비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시 혹은 비방, 요게 남자들의 주요한 어필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좋은 어필 전략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요, 예전에 사교 모임을 제가 운영한 적도 있고 동호회 활동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남자분들이 저런 어필 전략을 대놓고 쓰는 걸 많이 봤습니다. 과시를 막 하는 거죠. 뭐라 했더라? 우리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한다, 물려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내가 학교에서 꽈탑이다, 확인 불가능하지만, 그리고 회사가 나 없으면 안 돌아간다, 이런
이런 멘트들을 막 합니다. 그 남자들끼리 과시 경쟁을 막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모임 내의 여자분들이랑 따로 이야기를 해보면 남자들이 저렇게 말하는 것이 허세라는 걸 다 알아요. 요새 멀쩡한 여자분들은 저런 거에 안 넘어갑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모임 톡방에 그때 어떤 남자분이 페라리 사진을 올렸어요. 페라리 사진 뭐 이런 거를 올렸어. 근데 이제 이런 사진이 아니라 본인 집 주차장인 것 같아요. 본인 차라면서 갑자기 맥락도 없이 카톡방에 이걸 올린 거예요. 아니 그때 톡방에서 모임 사람들끼리 뭐 그냥 똥 마렵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맥락도 없이 이걸 올린 거죠. 그때 여자들 반응이 뭐 어쩌라는 거임? 내 차도 아닌데 뭔 상관임? 이런 반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욕만 얻어먹고 모임을 탈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왜 멍청하게 가만히 있느니만 못한 저런 전략들을 사용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 그죠? 진화적으로 저게 유리한 어필 전략이었기 때문이에요. 진화적으로 과시와 비방은 유리한 어필 전략이었음. 예전에 뭐 인간이 수렵과 채집을 하던 시절에는 이런 게 어느 정도 먹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시와 비방을 잘하는 남자들만 유전자를 남겼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성들은 자원이 많은 남자를 본능적으로 선호합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자원이 많은 남자와 자식을 낳아야 자식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확률이 크겠죠. 내 유전자가 생존할 확률이 커지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 말이죠.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남편의 월 소득이 월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혼율이 낮다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월 1,000만 원 이혼율 검색을 하면 나올걸요? 바로 나오네요. 보시면 월 300만 원일 때는 3분의 1이 이혼을 해. 근데 월 1,000만 원일 때는 이혼율이 0%예요. 0%. 뭐 10%도 아니야. 0%. 이게 이제 여자들이 돈을 밝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안정적으로 자식이 성장할 환경을 갖춘 남자를 놓치기 싫은 것이 여성이 어쩔 수 없는 본능이라고요. 뭐 내가 남자를 먹여 살리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들도 여자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자원이 풍부한 척 연기를 하는 쪽으로 진화가 된 거죠. 근데 요새는 매체도 많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남자들의 허세는 사실 안 먹혀요. 그래도 본능적으로 어쩔 수 없이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지자랑을 막 한다 그런 순간이 있어요. 이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쩌라는 거임? 갑자기 맥락도 안 맞게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얘기를. 그리고 괜히 주변이 다른 남자 혹은 여러분이 전 남친을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연애를 하는데 그렇게 유리한 행동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게 유리해요. 허세는 좀 줄이고 경쟁자가 되는 남자들은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여유로워 보이고 성숙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진화적으로 탑재된 비효율적인 본능 때문에 남자들은 과시와 비방으로 어필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시와 비방을 하는 남자는 여러분에게 무조건 호감이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남자들은요, 남자들끼리 있을 때도 과시와 비방을 합니다. 그냥 남자들 사이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싶은 거죠. 반드시 이성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만 과시와 비방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남자들 사이에서 지위를 높이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자의 이런 본능도 알아두셔야 돼요. 책 중에서 지위 게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렇게 생긴 책이거든요. 표지가 되게 예쁘게 생겼죠. 이 책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동기를 지위 상승이라고 보는 관점의 책이에요. 지위 상승이라는 게 꼭 사회적인 지위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내가 출가해서 스님이 되고 싶어. 이것도 지위 상승의 동기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출가해서 스님이 됨으로써 속세의 번민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그 타이틀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속세의 번민에 찌든 그런 사람보다 내가 더 깨달은 사람이다. 그 기분을 느끼고 싶은 거죠. 본능을 자세히 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인간의 모든 행동은 전부 지위 상승의 동기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책에서요. 그래서 남자들이 과시와 비방을 하는 게 꼭 특정 여성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지위 상승 추구 성향이 강한 사람이면 습관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남자가 과시와 비방을 한다. 이게 호감 신호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되게 간단해요. 과시와 비방 이외에 다른 호감 신호들도 나오는지 보면 돼요. 다른 호감 신호들도 섞여서 나오는지 보면 돼. 뭐 어떤 게 다른 호감 신호냐면 그건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고 제 다른 영상들을 보셔도 돼요. 사람들이 많이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요. 단서 하나만 가지고 뭘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그래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카카오 주식이 오를 것 같아서 샀대요. 왜 오를 것 같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전 국민이 카카오톡을 쓰니까 끝. 단서 하나만 가지고 주식을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이야 많이 올랐다지만 좀 안 좋은 구간들이 있었죠. 단서 하나만 가지고 저 사람이 나 좋아하네 라고 착각하는 거랑 사실 비슷한 그런 현상인 거죠. 이런 마인드로 이성을 대하면 생사람을 잡게 돼요. 막 주변 사람에게 그런 대화를 합니다. 야, 쟤가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쟤가? 네 와꾸를? 왜? 아니 쟤가 자꾸 나 쳐다보잖아. 끝이야? 끝인데? 뭐야? 야 네가 무슨 차오르냐? 네가 무슨 칼이나요? 단서 하나만 가지고 착각하면 그냥 도끼병이에요. 주변에 이런 사례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과시와 비방이라는 신호는 하나의 단서일 뿐이에요. 이거 하나로 뭘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진화적인 관점에서 본능적으로 발동될 수밖에 없는 신호이기 때문에 과시와 비방은 우선적으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호감 신호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자고요.
이번에는 친절과 헌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친절과 헌신. 되게 흔한 호감 신호죠. 동시에 가장 착각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호감 신호이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사연자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니 이렇게 썸붕을 낼 거면 그 전에 그 남자가 저한테 왜 그렇게 잘해줬을까요?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어요. 제가 이거에 관해 말해볼게요. 책 욕망의 진화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필 전략에 대해 조사한 것이 있죠. 이거요. 이 다양한 답변들에서 연구자들이 이번에는 유혹을 위해 거짓으로 이성을 기만하는 전략, 이거를 또 대학생들의 답변에서 범주화해서 뽑아냅니다.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숨을 들이마셔서 뱃살을 감추기, 이거 여러분들 많이 하죠. 그리고 성관계에 관심 없는 척하기, 성관계에 관심 없는 척하기, 요건 남자들이 많이 하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연구에 따르면 남자들이 여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실제보다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자상한 척하고 여린 심성을 가진 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남자들이 친절과 헌신을 이용해서 많이 어필을 한다는 거죠. 구체적인 예시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아이를 좋아하는 척하기, 아이를 좋아하는 척하기. 요게 대표적인 친절과 헌신을 어필하는 전략이라고 해요. 아이를 잘 돌보는 사람인 척하는 거죠. 여성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잘 돌보는 남자에게 호감을 당연히 느끼죠. 결혼을 해서 양육을 같이 하면 안정적으로 자식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진화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아이를 잘 돌보는 남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도 여자의 이런 본능을 알아요. 그래서 아이 혹은 동물을 잘 돌보는 모습을 일부러 어필할 수 있다고요. 또 다른 예시는 뭐가 있냐면요. 성적으로 한 사람에게 충실한 사람인 척하기. 실제로는 전혀 안 그렇더라도 말이죠. 이 성적 충실성을 어필하는 전략은 굉장히 유효해요.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여성분들이랑 상담을 많이 해보면서 느낀 건데요. 여성들이 남자 선호 순위를 분류해 볼게요. 제 뇌피셜입니다. 여성들의 남자 선호 순위 1등이 뭐냐면 나에게만 충실하고 잘난 남자. 당연하죠. 이 남자가 잘난 남자인데 나에게만 충실해. 싫을 게 없겠죠. 그 다음이 충실하지는 못하지만 잘난 남자. 1등, 2등은 당연해요. 근데 3, 4등이 좀 이상할 텐데 3등이 충실하지도 못하고 못난 남자. 그리고 꼴찌가 충실하고 못난 남자. 3, 4등이 뭔가 이상하죠. 약간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여성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남자가 객관적으로 못난 남자야. 돈벌이도 변변치 않고 외모도 얘랑 도저히 키스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외모야. 근데 얘가 나한테만 충실하지는 않아. 이상하게 연애 경험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뭐지? 싶어서 호기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누가 봐도 못난 남자야. 똑같이 못난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는 예상대로 나에게 충실한 거야. 그러면 역시 그러면 그렇지. 너 나 아니면 만날 사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매력을 낮게 보는 것 같아요. 뭐 아님 말고요. 제 뇌피셜이야. 제가 여자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여성들은 이 못난 남자가 아니고서야 당연히 충실한 남자를 훨씬 선호합니다. 난잡해 보이는 남자를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싫어하죠. 예외가 있다면 겉보기엔 누가 봐도 못난 남자야. 그러면 차라리 오히려 본인이 여자를 많이 만나봤고 좀 노는 남자였다 라는 걸 뻥카로라도 허세를 부려야 돼요. 그래야 여자들이 뒤라도 한번 돌아본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남자 정도만 되어도 여성들은 난잡하지 않고 자신에게 성적으로 충실한 남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이 욕망의 진화 그 책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적으로 난잡한 사람이어도 전혀 그렇지 않은 척 이를 악물고 연기를 할 수 있다고요. 여담으로 말하자면 남자들이 썸 단계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썸 단계에서 흔히 하는 말. 이거 알아두셔야 돼. 뭘까요? 나는 연애를 신중하게 시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을 오래 보는 편이거든. 이 말을 진짜 많이 할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게 진짜 진심일까요? 나는 연애를 신중하게 시작하는 사람이다. 이꼴 너에게는 신중해도 될 것 같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일 수 있어요. 너에게는 내가 급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여성분들은 남자의 이런 말에 넘어가요. 아, 이 남자 신중한 남자구나.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마음을 열어줘야겠다. 그러다가 나가리 된 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죠. 남자는 점점 더 안 급해지거든. 가만히 있었더니 여자가 알아서 안달을 내주네. 그럼 내가 왜 움직여야 돼? 바로 돌부처 모드. 바로 돌부처 모드로 들어간다고요. 돌부처. 이 사진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들 썸남이에요. 이게 그 남자라고요. 아니 이러고 가만히 있는다니까? 여기다 대고 여러분 혼자 온갖 행동을 다 해요. 무슨 부두술 하듯이 온갖 행동을 다 한다고. 저런 이런 패턴의 사연을 상담을 하면서 주구장창 봤습니다. 뭐 어쨌든 뭐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남자들은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으면 당연히 친절을 보여주고 헌신을 보여주고 성적으로 충실한 사람인 척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냐?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온갖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왜 쓸데없이 친절하고 착한 척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자극적인 이유를 말씀해 드리자면요. 여자와 썸을 타기 쉽지 않은 환경에서 사는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과 썸을 타기 쉽지 않은 환경. 그래서 어떤 여자가 되었던 일단은 어장에 넣고 보는 거죠. 피라미건 미꾸라지건 베스건 시몬키건 상관없어. 너무 심헤어만 아니면 돼. 어떤 물고기든 상관없어요. 너무 이렇게 생기지만 않으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일단 어장에 넣고 보는 거라고요. 물에 사는 녀석이면 일단 그 물에 넣고 보는 거예요. 친절과 헌신을 보여주고 일단 어필을 해두자. 나중에 다른 여자 보이면
보이면 얘는 방생하면 되잖아. 이런 마인드인 남성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쁘고 이기적인 것 같겠지만 남자가 여자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최근에 배우 정땡땡님이 사건이 터졌죠. 난잡한 사생활로요. 이분도 DM으로 여기저기 껄떡대고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생긴 사람도 그 정도 노력을 해야 여자를 만난다니까요. 근데 일반 남자들은 외모도 평범해. 그렇다고 여자가 많은 환경에서 사는 것도 아니야. 여기저기 껄떡대고 노력하는 성격도 아니야. 근데 어쩌다가 여자랑 뭔가 엮일 거리가 생겼어. 아 근데 여자가 그렇게는 마음에 안 들어.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시몬키야. 그래도 일단 어필을 해둔다고요. 무조건 잡아둬야죠. 여자들이랑 달라요. 여자들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여자들은 남자가 부족하지는 않아요. 괜찮은 남자가 부족한 거죠. 근데 남자들은 그냥 여자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썩 안 들지만 일단 여자긴 하니까 잡아두고 보자. 이런 마인드가 많아요. 그래서 호감 신호를 막 난사하다가 갑자기 지 혼자 마음이 커지지 않는 것 같아. 미안해. 이러고 썸붕을 내버려요. 다른 물고기가 생겼거나 뭐 현타가 왔거나 둘 중 하나겠죠. 무슨 심리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심리로 인해 남자들은 본인의 실제 마음보다 호감을 좀 과장하고 친절과 배려를 베풀게 되고 그래서 여자들이 막 착각을 크게 하게 됩니다. 이 남자가 나에게 이 정도 하는 걸 보니까 이 녀석 나를 꽤 좋아하는구나.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거 여러분한테만 그러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친절과 배려가 진짜 호감 신호인지 구분하는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보시면 돼요. 그죠? 이게 사실 제일 직접적이죠. 상식적으로 당연한 소리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플에서 만난 사이야. 아니면 뭐 헌팅에서 만난 사이야. 이러면 겹지인도 없고 그냥 모르는 사이였던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남자가 여러분에게 친절과 배려를 베풀어도 그게 가식인지 뭔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가 주변 다른 여자한테 어떻게 행동하고 다니는지 그 정보를 얻기가 어렵잖아요. 이 남자의 주장을 믿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장인 경우가 실제로 많다고요.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봤던 경우예요. 남자가 여자를 헌팅을 해서 만난 사이인데 여자가 남자를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남자가 먼저 헌팅했어. 근데 나중에 여자가 더 마음이 커진 거야. 왜냐하면 남자가 너무 재밌게 해주고 친절도 하고 착해. 근데 나중에 갑자기 남자가 지 혼자 썸붕을 내요. 갑자기 마음이 커지지 않는데 그러면서 썸붕을 내요. 그리고 얼마 뒤에 프사를 보니까 여친이 생겼어. 제가 제외 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진짜 정말 많이 봤어요. 저도 처음 상담할 때만 해도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사연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다른 남자들은 뭐 저러고 사는구나. 나만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고품격 데이터 기반 연애 유튜브입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자 어쨌든 결론은 남자의 친절과 배려는 분명히 호감 신호이긴 하지만 항상 호감 신호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일단 여자를 어장에 넣어두려는 의도로 가식을 떠는 것일 수도 있으니 이 남자가 주변 다른 여자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좋다. 체크를 못하면 어쩔 수 없지. 그냥 사귀기 전까지는 의심하는 상태로 계셔라. 이게 현실적인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내용이 좀 길었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남자는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과시를 하거나 경쟁자 비방을 하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시 혹은 비방. 책의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렸죠. 실제 연구 결과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 하나 가지고는 뭘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호감 신호를 또 하나 말해보자면 친절과 헌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흔한 호감 신호이기도 하지만 착각도 많이 불러일으키는 호감 신호라고 알려드렸어요. 남자들이 굳이 여자에게 착각을 왜 불러일으키는지도 말씀드렸죠. 어장을 치려는 그런 동기가 있을 수 있다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호감 신호는 이것저것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러 개가 겹칠수록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